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을 이끌어드릴 짱박사입니다. 오늘은요, 시험에 나온다 하고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죠. 내생적 성장 이론의 핵심, 바로 이 AK 모형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할 준비 되셨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공부하게 될지 한번 볼까요? 먼저 AK 모형이 도대체 왜 필요했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모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가정과 공식을 아주 그냥 속속들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 다음엔 머리 아픈 수식을 그림으로, 그래프로 한눈에 이해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족집게 포인트만 딱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끝까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AK 모형 도대체 왜 세상에 나오게 된 걸까요? 모든 이론은요, 기존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나는 거거든요. 과연 AK 모형이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이 질문이 경제학자들을 정말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아니, 현실 세계의 경제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만든 경제 모형은 결국 성장이 멈춘다고 예측하는 거지? 특히 그 이전에 가장 대표적인 성장 모형이었던 솔로우 모형은요, 이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던 거죠. 뭔가 새로운 접근법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별표 5개 치세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왼쪽의 솔로우 모형은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그러니까 기계를 한 대 더 늘릴수록 효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이 가정의 발목이 꽉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AK 모형이 아주 대담하면서도 놀랍도록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로 풀어버립니다. 그게 뭐냐? 자본의 한계 생산은 떨어지지 않아. 그냥 일정해. 바로 이 가정 하나로 멈춰버렸던 성장의 엔진을 영원히 뛰게 만든 겁니다. 정말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AK 모형의 가장 깊숙한 곳,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가정이 대체 어떻게 무한 성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지 그 원리를 같이 파헤쳐 보시죠. 모든 것은 정말 이 딱 한 줄, 이 수식에서 시작됩니다. y는 a 곱하기 k. 이게 바로 AK 모형의 생산함수고요. 이 모형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생산 y가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상수 a와 자본 k의 곱으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죠. 여기서 이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AK 모형에서 말하는 K는요, 그냥 공장의 기계나 건물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 기술, 노하우 같은 인적 자본, 그리고 R&D를 통해 발전하는 기술까지 모두 포함하는 훨씬 넓은 의미의 복합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머릿속의 아이디어나 지식도 경제를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자본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Y는 AK라는 이 단순한 가정이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이 생산함수를 자본 K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본을 한 단위 더 넣었을 때 생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즉 자본의 한계 생산, MPK를 구할 수 있잖아요. 결과가 뭐죠? 그냥 A예요, A. K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자본 K가 아무리 많아져도 자본의 생산성은 언제나 A라는 상수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족쇄를 끊어버린 비결인 셈이죠. 좋습니다. 자, 이제 수식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절대 겁먹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손 딱 잡고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저만 믿고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공식은 1인당 자본, 즉 K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식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 그냥 우리 용돈 기입장 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SAK는 저축해서 새로 늘어나는 돈, 즉 수입이고요. 뒤에 있는 N 플러스 델타 K는 인구가 늘고 기존 자본이 낡아서 꼭 채워 넣어야 하는 돈, 즉 고정 지출 같은 겁니다. 결국 1인당 자본의 순수한 증가분 델타 K는 뭐다? 총 수입에서 고정 지출을 뺀 순수하게 남는 돈인 셈이죠. 간단하죠?
자, 이렇게 3단계로 딱딱 나눠서 생각하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1단계, 우리는 얼마나 버는가? 1인당 생산액에 저축률 S를 곱한 SAK만큼 저축합니다. 이게 우리 수입이에요. 2단계, 현상 유지를 위해선 얼마나 써야 하는가? 인구도 늘고 기계도 낡으니까 N 플러스 델타 K만큼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유지비고요. 3단계,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난 자본은 얼마인가? 당연히 저축액에서 유지비를 뺀 값이겠죠? 이 3단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딱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볼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자본이 얼마냐 그 양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빨리 크냐 그 속도, 즉 성장률이란 말이죠. 그래서 방금 전 공식의 양쪽을 K로 싹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은 1인당 자본의 증가율 K.K가 되고요. 오른쪽은 SA-N 플러스 델타라는 아주 깔끔하고 예쁜 식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공식이 장기 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멈추지 않고 영원히 무한히 성장하려면 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방금 구한 1인당 자본 증가율이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즉, 저축과 기술을 통해서 자본을 쌓아올리는 힘, SA가 인구가 늘고 자본이 낡으면서 깎아먹는 힘, N 플러스 델타보다 크기만 하다면 우리 경제는 영원히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AK 모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속성장의 황금률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머리 싸매고 봤던 수식들, 이걸 그림으로 보면요, 정말 한눈에 아하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그래프는 시험의 단골 손님이니까요, 잠깐 다른 생각은 접어두고 화면에만 완전히 집중해 주세요. 그래프에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할 겁니다. 하나는 실제 저축을 나타내는 SK, 다른 하나는 현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본량을 나타내는 N 플러스 델타 K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맞습니다. 둘 다 K에 대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곡선이 아니라 원점을 지나는 곧은 직선이라는 점입니다. 왜? MPK가 일정하니까요. 먼저 기준선부터 그려볼게요. 바로 자본유지선 N 플러스 델타 K입니다. 원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쭉 뻗어나가는 직선이죠. 이 선의 의미는 아주 간단해요. 얘는 일종의 현상유지 라인, 본전치기 라인이에요. 딱 이 선만큼은 투자를 해줘야 1인당 자본이 줄어들지 않고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진짜 주인공, 실제 저축과 투자를 나타내는 SAK선을 그 위에 얹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영원한 성장의 조건이 SA가 N 플러스 델타보다 커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조건이 만족된다면 SAK 직선의 기울기인 SA가 방금 그린 자본 유지선 N 플러스 델타 K의 기울기인 N 플러스 델타보다 반드시 더 가파를 수밖에 없겠죠? 짜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AK 모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한성장의 그림이에요. 보이시나요? 훨씬 더 가파른 저축선이 항상 유지선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두 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두 선 사이의 이 수직적인 간격, 이 틈 보이시죠? 이게 바로 순수한 자본의 증가분, 델타 K, 즉 성장의 에너지원인 겁니다. 자본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벌어지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성장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자,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시험장에 이것만은 꼭 들고 가야 한다 하는 핵심 포인트만 족집게처럼 딱딱 짚어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면 AK 모형 문제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하나씩 머릿속에 각인시켜 봅시다. 첫째, 이 모형의 심장은 뭐다? MPK가 상수로 일정하다는 것. 둘째, 수학 체감이 없으니까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를 따라잡는다는 수렴 현상 같은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셋째, 저축률 S는 단순히 소득 수준만 높이는 게 아니라 성장률 자체를 영구적으로 높이는 성장 효과를 가진다는 거. 이게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넷째, 그렇기 때문에 저축률 S나 기술 수준 A가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영구적으로 점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온다? 1인당 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만약에 오늘 배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기 힘들다.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AK 모형에서는 저축률 S가 영구적인 성장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 이게 왜 그렇게 혁명적이냐면요. 솔로우 모형에서는 저축을 아무리 늘려봤자 소득 수준만 잠깐 높아지고 성장률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거든요.
하지만 AK 모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축을 더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더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점이 엄청난 정책적 시사점을 갖게 되는 거죠. 와, 오늘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집중력 덕분에 저도 더 신나게 설명할 수 있었네요. 자, 이제 차분하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공부하다 보면 가끔 이 경제학이라는 게 너무 거대하고 높은 벽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벽은 언젠가 넘을 수 있는 계단이 됩니다. 그 힘들고 외로운 여정에 저 짱 박사가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항상 옆에서 같이 뛰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혹시라도 오늘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좀 헷갈리는데 하는 게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는 이미 수많은 동료 수험생들의 질문과 답변들이 쌓여있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저 짱박사랑 우리 유능하고 친절한 조교님들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